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원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여러분들도 더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힘겹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삶속에서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갈 때만큼은 순서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죠. 저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자전거라든지 모터사이클 그리고 휘전동 휠같이 탈 것들에 대한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탈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하는 말 중에 빠지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는 도로에서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자전거 등을 탈 때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보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위험해서 이러다 나 죽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죽음이라는 걸 조금 더 가까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위험한 걸 탈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 순간순간 거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서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당황할 수도 없는 상황에도 이를 수 있겠죠. 나의 부모님, 나 자신, 아니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소중한 존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실은 그들을 애도하고 그들을 기리면서 보내야 될 시간이 많아야 되겠지만 실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말 때문에 3일 또는 5일 정도만 그런 시간을 갖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며 살게 되죠. 슬퍼할 수도 없는, 슬퍼할 시간도 찾지 못하는 그런 바쁜 가운데서 사망이란 걸 또 잊게 되지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나와 아니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때 슬퍼할 시간도 짧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해놓은 상속과 관련된 시기를 놓치게 돼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거나 아니면 내가 사망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더 슬퍼하는, 즉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그리고 말씀은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상속, 말 그대로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죽은 사람이 갖고 있던, 사망했던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과 빚을 넘겨받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쉽게 편하게 말하는 재산을 적극재산이라고 말하고요. 빚을 소극재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첫 번째, 상속 순위예요.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1순위가 누구고 2순위가 누구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순위. 두 번째는 상속의 비율. 같은 순위의 사람들이 몇 %씩 상속받게 됐는지. 세 번째, 빚이 재산보다 적으면 상관없는데 재산이 빚보다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을 때 내가 그걸 안 받는 방법 또는 받았지만 빚을 갚지 않는 방법, 여기 세 가지 정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가자면 네 번째 문제가 상속과 관련돼서 내가 법대로 이루어진 법정 상속대로 상속이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죽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상속에 관해서 내가 정해놓은 의사대로 상속하게 하는 유언, 이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언 때문에 원래 법정 상속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이 많이 침해됐을 때 그걸 어떻게 돌려받느냐 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유류분 반환까지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에 세 가지를 제외한
유언과 유류분 상속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말씀드릴 때는 좀 제외하기로 하고요. 다음번에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상속인 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성원이라는 조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변이 사망했을 때, 조변을 기준으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이게 상속인 순입니다. 용어를 정리해보자면요. 법은 그래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법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거든요. 용어만 잘 따라오시면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피상속인, 죽은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정해지는 거죠. 죽은 사람은 피상속인,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 그리고 상속인이 되는 순위를 상속순위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상속순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S그룹의 회장님께서 작고 하셨는데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가족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것이 이슈가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됐고요. 그 회장님이 바로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분들이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최1순위 상속자가 상속인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상속인은 이렇게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만 상속인이 되고 그 안에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재산과 빚이 갈 것이냐를 정해지는 게 상속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게 된 후부터 여러분들 돈을 누구한테 더 많이 쓰셨어요? 누구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 거짓말. 다 자기 자식에게 먼저 썼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님과 제 자식이 똑같이 돈이 필요하다 가면 먹을 걸 이상하게 우리 애한테 먼저 사주게 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좀 늦게 사드리게 되거나 좀 덜 사드리게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법이 그걸 알아봐요. 1순위는요. 나보다 밑에랍니다. 법정 용어로는 직계. 그러니까 저와 위아래로 바로 밑으로 통하는 위아래로 통하는 직계고요. 직계 밑에 비속. 그래서 직계 비속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그 사망한 사람 기준, 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내가 죽었을 때 나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으면 아들과 딸. 만약 아들과 딸은 없는데 손자, 손녀만 있었으면 그 손자, 손녀가 바로 1순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보다 먼저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가 저보다 먼저 사망을 했거나 손자, 손녀도 있었는데 먼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거나 이럴 경우에 직계 비속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한 명도 없을 때 1순위자가 한 명도 없을 때 2순위자가 됩니다. 그때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챙기게 됐던 실제로 그 다음 우리가 챙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갑니다. 직계 존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아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직계 존속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근데 내 아들, 딸도 손자, 손녀도 없고 이렇게 1순위도 없고 2순위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옆으로 갑니다. 반계. 이때부터 반계입니다. 3순위 반계. 반계인데 반계를 얘기할 때 여기는 반계라고 붙이지 않고 그냥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죠? 반계라는 거 당연히. 그래서 내 형제 자매. 근데 외동으로 태어난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아니면 형제 자매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셨거나 해서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1순위도 없고 2순위도 없고 3순위도 없으면 마지막 4순위가 납니다. 뭐냐면 사촌 이내의 혈족. 혈족이라고 하죠. 친족이라고 안 하고. 무슨 말이냐면 피가 섞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 아시죠? 삼촌도 있고 사촌 형제도 있죠. 이렇게 가까운 순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순위가 정해졌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면 이상하신 거예요. 뭐가 궁금하시죠?
결혼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나요?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 배우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속순위를 섞이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상속순위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의 혈족 이렇게 말씀드렸죠. 배우자는요. 3순위, 4순위보다 무조건 앞섭니다. 여기 먼저 한번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1순위하고 2순위가 있으면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망했을 때 제 밑에 딸이 셋 있는데 우리 셋과 딸 셋과 우리 제 배우자는 4명이서 같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결혼만 하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아버님만 계신 상태에 제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제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진짜 난 얼마 받는 거지?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내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와이프가 더 많이 받는 거야? 엄마가 더 많이 받는 거야? 상속 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공동상속인. 자, 배우자는 잠깐 빼놓을게요. 제 딸이 3명 있어요. 제가 사망했을 때 제 딸 셋이서 공동상속인이 되면 3분의 1씩 상속하게 됩니다. 제 딸이 없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만 계셨다고 하는 상태에서 제가 사망을 했으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2분의 1씩 상속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딸과 아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차별하는 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다 균등하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겠죠. 그런데 배우자는 그들보다 1.5배 더 많이 가져갑니다. 유일하게 차별하는 상속인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저에게 딸이 셋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망했으면 이들이 다 공동상속인이죠. 근데 1대 1.5로 가져가는데 계산하기 어렵죠. 이럴 때 2를 곱해봅니다. 2대 3이 되죠. 다 더해봅니다. 이 숫자를. 그러면 2, 4, 6, 9가 되죠. 이 9를 분모로 해서 이 위의 숫자를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면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를 딸들이 상속하고 각각 상속하고 9분의 3을 제 배우자가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 부모님하고 제 배우자가 상속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죠. 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꼭 못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사망했고 제 자식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 두 분하고 제 배우자가 상속하게 됩니다. 1대 1.5로 제 부모님과 배우자가 상속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2를 곱해봅니다. 2, 3이 되죠. 더해봅니다. 2, 4, 7이 되죠. 7을 분모로 만듭니다. 7대 2, 7대 2, 7대 3. 저희 부모님들은 각각 7분의 2를 가져가시고 저 와이프는 7분의 3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혼인하는 것은 아직 다른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상속분에서 배우자와 내 자녀가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재혼하는 경우 얘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 2막, 3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법률혼을 할 것이냐 여기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상속은 법률혼일 때만 이루어지는데 즉 법원에 관청에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배우자가 생겼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 그 배우자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가 섞여 있는 제 자식과 그 사람의 엄마가 아닌 사람,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닌 새로운 여성과 제가 결혼하게 되면 제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이 서운해할 수 있겠죠. 자기의 상속분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요? 새로 생긴 제 와이프가 배우자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재산이 좀 있는 분의 자녀분들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새롭게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불편하는 걸 넘어서 나중에 내가 죽은 후에 재산 때문에 상속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혼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법률원에서 매우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인지하고 하는 것과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동의를 받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 하는 것은 나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다툼의 씨앗을 남겨놓고 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얘기할 얘기지만 이렇게 결혼을 할 때, 혼인을 다시 할 때 이미 유언을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속분을 다 정해놓고 가면 또 가족끼리 분쟁을 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상속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좀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는 있지만 용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않았을 거예요. 왜? 법을 잘 모르긴 해도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 상속순위, 상속지분, 상속분 이런 건 좀 들어보시긴 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해 보자면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 관련이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내 가족들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상속이고요.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 그 상속받는 순위를 상속순위, 그 상속인들이 된 사람들이 실제로 나눠 갖는 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상속분입니다. 여기까지 나눠봤고요. 상속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런 걸 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사망했을 때 또는 내 가까운 가족들이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온전히 그 사람을 추모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법률 관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더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산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채무를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내가 못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급적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내 스스로 그것들을 정리하고 남겨놓는 것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상속과 관련돼서 여러분하고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실제로 상속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상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만약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아니면 즐겁거나 유익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군산 노인 종합복지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